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기간, 채권자 목록 작성해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보존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그 다음에 개시결정, 그리고 이제 개시결정 이후에 등장하는 회생 절차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 그리고 개인회생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 그리고 변제기간의 적법 요건을 따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 개인회생의 목표는 결국 지금 이거 타임 스케줄로 그려보면 이제 신청, 개시결정, 그 다음에 집행, 그러면 이제 변제기간에 인가 쭉 3년 변제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복권, 이것들이 면책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이제 어느 정도 채권이 확정됐고, 그러면은 이제 개시결정일로부터 이제 개시결정분의 스케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결정을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서는 이제 채권자 등이나 참석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의 여부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 계획에 대해서 인가 요건이 구비된지 그것도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집회를 속행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 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한다든지 집회에, 그리고 1회 불출석하고 나서 적립금을 3개월치 이상 미납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개인회생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권자들은 그 변제 계획안에 보면 자기 채권이 3년간 얼마씩 변제된다는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보면 많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변제금이 정리 많이 이렇게 다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채권자들이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인가가 나야 이게 통과가 돼야지 이제 고 변제 계획안 내용대로 변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가 요건, 청산 가치가 보장됐느냐, 가용 소득을 전부 다 투입했느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제 법원이 땅땅땅 이대로 이제 너는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가 결정이고, 이제 인가 결정이 나면은 지금 면책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인가 시에 다른 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시에 100만 원짜리 권리가 30만 원으로 바뀌고 이런 권리 변경이 생기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담보권 실행이라든지 경매 이런 것들은 인가가 나면 다시 진행돼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여러 차이가 좀 있고, 불인가 결정은 이제 변제 계획안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불인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인가 결정이 나면 이제 결국 개인회생 절차는 이제 폐지되고 종료가 되는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별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가압류, 압류, 추심, 경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일 테고, 불인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겠죠. 그래서 이건 즉시 항고 방법으로 누구나 다 즉시 항고 방법으로 이제 인가나 불인가 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제 계획을 수행하면서 이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채무자는
회생위원회 계좌로 계속 월 변제금을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생위원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그 계좌를 받습니다, 보통.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비율대로 이렇게 지급을 매월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3년 내지 5년 동안에 소득이 증가했다가 갑자기 뭐 임원으로 승진했다든지 뭐 증여 상속받은 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재산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변제 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집회를 새로 열고 변경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집회 열고 다시 변경된 걸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도 저도 안 돼가지고 뭐 이제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그 절차에 임했다든지 월 변제금을 납입을 안 했다든지 채권자 집회 뭐 이의에서 불출석했다든지 이렇다면은 그럼 개인의 절차는 폐지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제 계획안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불인가 결정이 나서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건데, 개인 절차 폐지가 되는 건 이제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런 의미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분할 변제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재산이 다 이렇게 채권자들이 다 권리 행사를 해서 빼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절차의 폐지는 인가 전에 폐지가 있고 인가 이후에 변제 계획을 내용대로 수행을 못 해가지고 폐지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5년 이제 변제가 다 완료되잖아요. 완료되면 그때서야 이제 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면책 결정은 채무가 1억인데 3년 동안 변제하는 것이 3,600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6,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는 있습니다. 채무는 잔존하는데 책임을 면해주는 겁니다. 책임을 면해준다는 말은 독촉도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이 독촉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면책결정이. 그래서 면책이 되는데 면책결정은 필요적 면책과 그 다음에 재량 면책이 있습니다. 필요적 면책은 당연히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면책이 나올 테고, 재량 면책을 우리가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량 면책은 신청이나 법원에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면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근데 재량 면책은 변제가 완료가 안 됐어요. 좀 부족해요. 몇 개월치를 못 냈다든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교통사고 나서 일을 못했다, 실직당했다든지, 그래서 월 변제금을 못 내기는 했지만 36개월분을 다 못 채우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성실하게 했으면은 청산가치가 일단 보장된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가 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재량으로 36개월분을 다 못 냈다 하더라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채무자를 면책한다.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일정한 사정, 실직, 사고로 부상,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해서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를 면책한다. 그게 재량 면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이제 조문이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문을 보시면 되는데, 악의적으로 채권자를 누락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출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으면은 면책 불허가를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도박 채무나 이런 낭비 채무는 면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 채무들도 면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변제하는 거니까는 면책 결정과
면책 불허가 결정이 있고요. 면책이 되더라도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좀 구분해야 되는데, 면책은 해주는데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 있어요. 그 비면책 채권은 이제 채무자회생법 625조 보면은 이제 거기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채권자 목록에 악의적으로 누락한 거, 그런 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채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있어요. 과점주주는 51% 이상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나 부가세 이런 것들을 납부 못하면 그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를 물리거든요. 그리고 4대 보험료 중에서 일부는 또 2차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조문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면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벌금, 뭐 과료 이런 것, 과태료 이런 것들 면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의로 사기친 거나 이런 거 불법행위 저질러가지고 손해배상된 거는 면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하시고, 물론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면책이 됩니다. 다만 고의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중대한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같은 거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면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책 결정 자체하고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있다라는 거가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채권들은 다 이제 이렇게 이거와 같이 책임을 면하는데, 몇몇 채권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이제 면책 결정까지 받으셨으면, 뭐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한 4년 걸립니다. 제가 실무상 보면 인가 받는 데까지 10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그래서 잘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회생 절차에 임하시고 면책까지 받으셔가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뭐 사업을 하든 뭐 급여 소득자 활동을 하시든, 정말 말 그대로 회생이지 않습니까? 회생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담하셔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채무 자체는 잔존하고 책임만 면하니까 사정 좋아지면 또 그때 가서 임의로 요거는 자발적으로 갚으셔도 되는 거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